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탄핵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빈 수장을 대신해 급히 키를 잡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도려 나는 1년짜리 관리형 대통령이 되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복수 언론이 포착한 그의 구상은 실로 급진적입니다. 취임 즉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재정비, 4년 중인 분권형 제7공화국 개헌 완수, 한마이너스 및 통상방산, 빅딜 체결이라는 세 가지 미션을 365일 안에 매듭짓고 그 다음날 바로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정광석화 시나리오니까요. 1987년 체제의 낡은 잔재와 거대 야당 독주에 피로감을 느껴온 40대 이상 애국 시민이라면 이 스토리가 왜 보수 필승카드로 불리는지 직감하실 겁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묶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계산 존씨, 펠러미 해군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까지 내한시켜 한마이너스 및 동맹의 상징적 사진을 연출하려는 일정, 그리고 정권 연장보다 국가 리셋이 우선이라는 명분까지 모든 퍼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이미 원샷 단일화에 고개를 끄덕였고 헌정의 원로들은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와 여론 피로도를 떠안은 채 90% 득표라는 숫자만으로 존재감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라 보수 진영이 기동력 있게 묶이면 단숨에 대세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한덕수 대행이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1년 안에 플러스로 돌려놓고 떠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점인데 과연 어떤 경제팀이 그 뒷배를 맡게 될지, 그리고 개헌 로드맵 속에 숨겨진 권력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격적일지 다음 장면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7공화국 로드맵은 말 그대로 40년 만에 헌정 질서를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초대형 개혁 패키지입니다. 대략의 큰 줄기는 이미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한 대로 윤곽이 잡혀 있는데 흥미로운 건 표면에 드러난 개헌 캘린더보다 그 안쪽에서 작동 중인 원샷 그랜드 디자인입니다. 일단 한 대행은 취임 직후 국무총리를 겸임한 상태로 비상경제회의 민간안보대책회의 두 축을 매주 주재하며 사실상 경제부총리 안보부총리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는 각오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를 안전궤도에 올려놓고 이어서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르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지는 파괴력은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타이밍과 세대 결집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지렛대를 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천 명의 기초단체 장광역의원 후보들은 물론이고 여야 중앙당까지 필연적으로 개헌 찬반을 선거 국면의 핵심 이슈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캠프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해 개헌 찬성, 국가혁신 반대 기득권 수성이라는 도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87년 체제는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서로 견제보다는 정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을 오래 받아왔고 우리는 그 폐해를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새 행정부를 거치며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권 말마다 반복된 레임덕과 국회 파행은 사실상 동일한 패턴으로 국력을 소모해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런 고질병을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분산이라는 양수겸장 처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청사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선 4년 중인 분권형을 택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총리 선출 방식에 국회 추천 대통령 임명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의 독주를 막을 브레이크를 어디에 거느냐인데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일부 남겨두되 발동 요건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묶는 방안, 그리고 상원이 아닌 국민 바람 국민거부 제도를 헌법 조항으로 끌어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던 스위스식 전자 국민투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허황된 얘기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헌정 개조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선 안보경제의 안정적 뒷받침이 대전제라는 점을 한 대행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존씨, 펠러미 해군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트럼프 2기 캠프에서 동맹 재정비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멤버로 알려진 펠런 장관은 4월 30일 서울에 와서 한국 해군 조선소와 미국 태평양 함대를 잇는 유지정비 라인을 계약 형식으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일본 요코스카나 괌으로 가던 미 해군 함정의 대규모 오버홀 작업을 부산 울산 목포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이죠. 보수층 입장에서 이는 동맹 신뢰와 조선방산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호재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주니어가 합류해 관세 재협상을 패키지로 엮으면 한덕수 대행은 국내 여론에게 미국과 실질적 윈윈을 이끌어낸 협상가라는 타이틀을 단번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인도태평양 항로 수리여부를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국내 조선업계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MR5정 비수리분의 수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국민의힘 경선과 맞물려 정교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4월 말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를 저지하면서 동시에 대행직을 던지고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이 일환입니다. 다만 미국 인사들의 방한 일정이 워낙 빽빽해 발표를 5월 초로 미루고 워싱턴이 먼저 인정한 리더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이안도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5월 3일 전후로 경선 결과를 발표한 뒤 곧장 원샷 단일화 협상에 착수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조정자로 나선다는 보도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확인됐고 경선 주자들도 공개 비공개 자리에서 개헌 1년 임기 한미동맹 강화라는 대의에 동의한다는 뉘앙스를 잇따라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40대 이상 보수 시청자들이 특히 주목할 점은 한덕수 카드가 이재명 리스크를 상수로 두고 치밀하게 계산된 방어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대행이 1년짜리 관리형 대통령으로 서둘러 등장하면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 해소와 국정 운영 능력 검증이라는 두 시험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묶여있기에 이재명식 단일정당 독주 프레임이 전국 동시다발로 중간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개헌 찬성 국가 혁신 개헌 반대 기득권 수호라는 말끔한 이분법을 들고 가면 되므로 메시지 전장이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대행은 과거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실력으로 인정받은 협상가라는 점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신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IMF 환란 직후 그가 주도한 미유 통상협상 덕분에 한국 제조업이 반토막 날 위기를 넘겼다는 회고록이 여전히 회자됩니다. 이처럼 과거 업적과 미래 로드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물은 국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더욱이 한대행은 개헌이 통과되면 나는 바로 물러난다는 퇴장 시점을 스스로 못 박음으로써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준 권력 연장 노림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40대 이상 세대가 느끼는 정치 혐오의 근원에는 또 다른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한 깊은 염증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그 불신을 기가 막히게 해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맵이 순탄하게 굴러가려면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개헌안 문구가 보수 중도 진보를 가로질러 최소한의 컨센서스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세부 설계에서 삐끗하면 야권이 제왕적 총리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둘째, 미 해군 정비 여부 계약이 실제 서명까지 이어지려면 조선업계 노조 문제와 지역 간 이해 충돌을 조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토착비리 의혹이 튀어나오면 여론이 급속도로 식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원샷 단일화를 놓고 물밑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자칫 시간만 끌다가 이재명 캠프의 역공에 빌미를 줄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진영은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헌 TF와 동맹 TF를 이미 분리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헌 TF는 법학자 전직 헌재 연구간부처 실무라인을 두루 포진시켜 조항별 대안을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하고 동맹 TF는 미국 측과 실무 협상을 주관하며 국방산업통상 각 부처의 반발 포인트를 선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컨대 한덕수 로드맵은 1년 임기라는 작전 시간표에 맞춰 경제안보원정 세 포석을 동시에 깔아놓고 단숨에 엔딩을 찍겠다는 스피드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종청사 구동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헌 초안에 담길 국회 권한 축소 세부 조문 그리고 펠런 장관 트럼프 주니어와 나누게 될 한미 통상방산 패키지 내막을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제 판이 진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카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원샷 단일화는 단순히 몇 사람의 주자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지형을 180도 뒤집는 본게임의 스타트 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비대위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경선 구도에서 1위 주자는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는 정도에 그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과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 보수 중도층 결집이 40%대 중후반까지 단숨에 튀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열쇠를 쥔 인물이 바로 정대철 헌정회장입니다. 우선 의원 출신인 정 회장은 여야 원로를 망라한 친분과 헌정사 개헌 논의를 이끌어온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보수 중도 허브라 할 만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한덕수 측과 국민의힘 비대위를 오가며 개헌 단일화 동시 패키지를 조율하는 비공개 모임을 이미 4차례 이상 주선했고 이 자리에는 헌법학계 원로와 전직 대법관 심지어 문민정부 시절 경제팀까지 참석해 1년 관리형 4년 중인 분권형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이 단일화 패키지 뒤편에서 한미 통상 협상이 교묘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위 실무진이 워싱턴에 사전 전달한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한국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면 미 해군 MRO와 관세 재협상을 일괄 타결하겠다. 존 씨. 펠런 해군 장관이 4월 30일 방한에 서명할 태평양 함대
의지정비 패키지는 이 약속의 1차 가시화 버전입니다. 다시 말해 펠런 장관 방한은 한덕수 마이너스 국민의힘 단일화를 국제무대에서 인증해주는 상징적 이벤트이자 트럼프 캠프가 차세대 동맹 전략의 시험대에 한국을 올려놓았다는 신호탄입니다. 40대 이상 시청자께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협상 때 미 국방부가 어떤 압박과 당근을 던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워싱턴이 내민 전투지역 건설수 주교역 확대 패키지가 파병 동력으로 작동했듯 이번에도 미 해군 정비 여부 사업은 동맹 증거물이자 국내 일자리 창출 카드로 큰 호소력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앞세워 비대위는 경선 주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익 앞에 대우로 단결하면 개인 정치적 손익은 국민 지지가 상쇄해줄 것이라는 메시지죠. 이 과정에서 경선 주자들에게 제시된 구체적 조건은 언론에 비치지 않았지만 당내 중진이 흘린 정보에 따르면 부총리급 포지션 보장 개헌 후 첫 총선 공천 가산점 정도가 물밑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조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2위 3위권 주자 캠프는 이미 단일화 찬성 의사를 간접 표명했는데 일부 강경파는 비대위가 경선 흥행을 빌미로 한덕수를 들러리 세우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냉정합니다. 최근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 조사 4월 2223일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을 돌린 결과 보수 후보가 한덕수가 아닐 때는 지지율 격차가 5%피 안팎으로 좁혀지지 않는 반면 한덕수 보수 단일 후보 시나리오를 묻자 이재명 42 보수 단일 47로 오차범위 밖 역전이 나온 바 있습니다. 40대 이상 유권자가 이 격차를 주도했는데 특히 수도권 주택 보유자 퇴직자자 영업층에서 1년짜리 관리 현계원 완수 사태 모델을 정치적 부담 없는 가교로 인식한다는 분석이 눈에 띕니다. 이들이야말로 87년 체제 반복에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단일화 필요성은 정치공학을 넘어 포스트 탄핵 시대 사회적 피로도의 자연스러운 분출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계를 4월 29일로 돌려봅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이 거부권 행사권으로 상정됩니다.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거부권 버튼을 누른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개헌과 단일화를 위해 대행직을 내려놓겠다 선언한다면 민주당은 입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격할 명분이 휘청이고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의 종합선물 세트를 거머쥐게 됩니다. 다만 펠런 장관 방한 일정이 워낙 촘촘해 선언 시점을 5월 23일로 늦춰 워싱턴 인증 스틸컷을 극적 배경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대위는 경선 결과 발표 단일화 협상 개시 한덕수 출마 선언을 48시간 안에 몰아넣어 속전속결 드라이브를 증명할 보관입니다. 요컨대 단일화의 관건은 누가 양보하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누가 선점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대위는 논란이 길어지는 순간 야권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며 신속 선제질서 3단어를 키워드로 경선 주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대철 회장이 조율하는 원로그룹도 비슷한 기류입니다. 회동 때마다 개헌 동참 선언서를 돌려 서명하고 이를 각 캠프에 전달해 주저앉을 명분을 만들어주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결국 단일화를 향한 시계추는 거부권 D-데이 4월 29일과 펠런 장관 D-데이 4월 30일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일 5월 3일이라는 세 개의 큰 톱니다가 맞물리며 돌아갑니다. 어느 하나라도 뒤로 밀리면 한덕수 카드는 탄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세 톱니다가 연동되면 보수 마이너스 중도 대통합 제7공화국 개헌안 마이너스 및 동맹 업그레이드라는 초대형 톱니대 바퀴가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40대 이상 애국 시민이 이미 체험해온 역대 정권 교체기의 혼란과 대비해 보실 때 이번 로드맵이 왜 관리형 대통령제의 정점이자 대한민국 리셋 버튼으로 불리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광고는 시간 그리고 한 덩어리로 뭉칠 민심 단 두 가지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 최대 변곡점이라 불린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정거장과 대통령국회 권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제7공화국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던진 1년 관리형 임기개헌 완수즉각 사태라는 승부수는 권력 연장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국익 회복과 국가 리셋이라는 데의 명분을 전면에 세우는 치밀한 설계입니다. 짧고 굵은 임기를 천명한 순간 중도층이 느낄 정치 피로감은 최소화되고 동시에 보수 중도 유권자에게 구조개혁은 오래 끌지 않고 확실히 마무리한다는 신뢰 메시지가 전달되죠. 여기다 미국발 방산통상 패키지까지 가세합니다. 존 씨, 펠런 해군 장관 방안으로 현실화될 미 태평양 함대 유지정비 허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가교 역할을 하는 관세 재협상 플랜은 한국 조선방위 산업에 수십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동맹 프리미엄은 한국 기술력과 안보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대표적 국뽕 스토리이자 한덕수 카드가 가진 국제 신뢰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90% 안팎 득표율로 대세론을 굳혔다지만 사법 리스크와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을 떨쳐내지 못한 채 개헌 저지냐 협조냐라는 양자택일을 조만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몇 주 안에 판가름 나는 것은 단순한 득표 싸움이 아니라 87년 체제에 머물 것인가, 제7공화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선택지입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묶어 실시하려는 한덕수 캠프의 전략이 성공하면 정치 구조를 갈아엎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권력, 국회권력, 행정부 권력 재편을 한 번에 끝내는 초고효율 시나리오가 실현됩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개헌 시계를 지연시키면 기득권 수성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컨대 한덕수 카드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지, 그리고 개헌 단일화 퍼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맞춰질지는 곧 다가올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D-데이 펠런 장관 방한 D-데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D-데이라는 세 개의 시점을 지나며 가시권에 들어올 것입니다. 존중과 상식 그리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수의 선택이 과연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지금 이 채널을 지켜보시는 4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슈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힘껏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어지는 속보와 심층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여론의 물결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